성중실록 9권 성종이 2년 1월 19일 임진 세 번째 기사 1471년 명성화 7년 왕비의 악장. 왕비의 악장에 이르기를 대동에서 천명을 받고 넓고 크네 하늘에 비견할 덕이 건강에 능히 짝이 되었나 교화가 높아 나라에 알맞으니 그 영광을 크게 나타내시네 백록이 모이고 끝없이 내려주시네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19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중궁이 사언하는 전문을 올리기를 정문에 옥책을 펼치어 남다른 촉을 밝게 보이시니 중궁의 자리에 있게 되어 실로 저의 분수에 넘치는 이름으로 놀라고 두려워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으며 감격함이 참으로 깊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첩은 외람되게 잔열한 자질로서 묘선의 삼가 뽑혀서 번저에서 집안의 빗자루를 들며 오로지 음식 만드는 데만 부지런할 줄 알았으나 신극의 지존에 짝이 되어 왕가를 다스리는 덕이 부족함을 돌아보건대 어찌 홍호를 내리시고 갑자기 저기를 입는 영광에 응할 줄 기대하였겠습니까? 이는 대개 주상전하께서 덕이 하늘과 땅에 화합하고 밝음이 해와 달을 아울러 왕하가 실로 내조에서 비롯되고 나라의 다스림에 반드시 집안을 다스리는 것을 먼저 한다고 이러시는 때를 삼가 만나서 드디어 용렬하고 오래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은총의 명령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신첩은 삼가 마땅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마음을 가다듬어 예의의 모범을 계명해서 본받겠으며 왕가와 나라를 일으키고 교화하여 위음을 인지에 있겠습니다 하였다. 묘선은 왕비의 간택을 말한다. 번전은 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거처하던 집이다. 즉 이는 왕비의 옷, 꽁을 수놓은 옷을 말한다. 계명은 시경의 편명 제나라 현비가 애공에게 정사에 부지런하기를 경계한 노래이다. 인지는 시경의 편명이고 훌륭한 자손이 나기를 기다리는 노래이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19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백관들이 중궁에게 하례를 올렸는데 그 전문에 이르기를 보책을 정원에 들치어 큰 계책의 경사가 크게 넘치고 중궁의 자리에 계시어 이에 적불의 영광을 더하시니 기쁨이 궁중의 내전에 넘치고 즐거움이 조야에 가득합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중궁 전하께서는 단정하고 장중하시며 정숙하고 정일하시며 부드럽고 아름다우시며 온화하고 공순하시어 태사의 위희엄을 이으시어 삼후에게 효도하시고 문왕의 지극한 덕을 도와서 교화가 주남 소남에 흡족합니다. 이에 용례를 잇따라 베풀어 더욱 온전한 복이 이르는 것을 누립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서 성대한 의식을 보게 되니 주아의 씨를 엎조려서 본손과 지손이 백세토로 번창하며 극이 화봉의 삼축을 본받아서 만년토록 오래 사시기를 빌겠습니다 하였다. 적불은 왕비가 타는 수레인데 꽁의 깃을 수놓았다. 삼후는 세조의 비 정후 왕후 윤씨, 덕종의 비 인수 왕후 한씨, 예종의 비 안순 왕후 한씨를 말한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19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동반의 육조 참판 이상과 서반의 자헌대부 이상과 대사원과 한승부 당상관에게 명하여 성정전의 동무에 모이게 하고 술과 풍악을 하사하고 또 임금이 실록청의 당상 낭청과 입직한 여러 장수를 불러서 이에 참여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사관원 정원 남윤종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사은사에게 명하여 불경을 사서 오게 하시는데 그것이 처음 정사를 펴시는 데 있어서 어떠하게 하겠습니까 하고 우승지 이의승원도 또한 아뢰기를 중해에서 바야흐로 눈을 부비고 취화를 바라보는데 지금 불경을 사는 것은 신민들에게 실망을 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중국에서도 또한 불교를 숭상하는데 이를 구한들 무슨 방해가 되겠느냐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예문관 부제학 김지경 등이 상소하기를 극이 덕건대 사은사로 하여금 불서를 사오게 한다는데 신등은 그것이 나라에 이익이 되는지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래 국가에서 연고가 많고 대휴리 서로 잇따랐으나 불씨가 나라에 능히 이익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해마다 곡식이 익지 못하고 굶주려 죽는 자가 서로 잇따랐으나 불씨가 백성들에게 능히 이익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라에 있었으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도 이익이 없었으니 비록 옛날 장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태워 버려야 하는데 어찌 반드시 재물을 허비하여 멀리 중국에서 사겠습니까? 전하께서 저기 하신 아래로 이래로 문교를 먼저 세우시고 날마다 경연에 납시고 모든 시행하는 바도 문득 옛것을 따르시니 한나라의 시민들이 다 유신의 정치를 바라고 있는데 금일의 시대에 곧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내리실 명령을 거두시어 사악하고 요망한 군원을 조절시키소서. 신등이 삼가 경련을 모시고 옳고 그른 것을 말씀드리면 날마다 요 임금 순 임금을 헌모한 지 오래인데 어리상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서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랩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이 일은 선왕 때부터 시행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를 고한들 어찌 해가 되겠는가 하였다. 김지경이 아뢰기를 신등이 비록 원관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경련의 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의리상 마땅히 성현의 뜻을 구명하여 성취를 도와야 하는데 지금 처음 정사를 펴는 데를 당하여 불경을 사오는 것은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대왕 대비께서 이를 구하시니 나는 어찌할 수가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행 상호군 이수남을 보내어 북경에 가서 사언하게 하였다. 임금이 배관을 거느리고 표문의 의식과 같이 배례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배신 한치이가 북경에서 돌아오매 성상의 은혜를 삼가 입어 본국의 바람에 표류한 사람인 김배회 등 7명을 돌려보내시니 신과 한나라의 신민들이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표문을 받들어 사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 황제의 덕이 하늘처럼 임하여 일시 동인의 교화를 크게 펴시고 신심이 자식처럼 백성을 사랑하여 아울러 길러주시는 은혜를 고루 받게 하시니 몸이 가루가 된들 은혜를 갚기가 어려우며 뼛속에 새긴들 어찌 그치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한데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지로서 다행히 창성한 시대를 만나 오로지 주빙하는 데 부지런할 줄만 알았으나 아직 조그마한 도움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생각하건대 변방의 백성 가운데 표류 정박한 자를 황제께서 돌아보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밝은 요놈을 내리시어 본국의 사신을 따라서 돌아오도록 허락하실 줄 어찌 기대하였겠습니까? 그들은 남은 목숨을 보존하여 다시 고향 땅에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와 같이 무수한 적은 옛날에도 드물었던 바입니다. 이것은 대개 황제 폐하께서 은택을 흡족하여 소방을 사랑하여 주시고 도량이 넓어 거친 무리를 품어주시며 수나라 문왕의 백성을 사랑하던 것을 몸받고 하나라 우임금의 물기를 바로잡던 이를 기리던 때를 삼가 만나서 드디어 패복으로 하여금 큰 사언을 입게 하시니 신은 삼가 마당이 더욱 단충을 닦아서 소절을 갑절이나 다하겠으며 변방의 울타리가 되고 기둥이 되어 가자의 봉지를 삼가 지키면서 수하시고 강령하시도록 항상 화봉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신심은 황제의 마음이고 패복은 조선의 땅을 말한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을 끝마치다 시간관 김계창이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중국에서 불경을 산다고 하므로 상소하여 의논을 말씀드렸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여 신은 매우 민망하게 여깁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불경을 사오시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북경에 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의 사람들이 모두 성상을 영주라고 이끌고 칭찬하는 말이 중국에 가득하다고 하는데 지금 불경을 구한다면 다시 중국에서 무리가 있을까 시는 두렵습니다. 지금 강경도감에 간수되어 있는 불경도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찌 반드시 다시 중국에서 구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맨 먼저 불당을 헐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승리가 되는 것을 금지시키니 신들은 불경을 간행하는 기묘치 않은 역사도 또한 마땅히 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불경을 구하여 불경을 간행하는 역사를 언제쯤 중지하실런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왕 대비께서 태조를 위하여 불경을 구하시는 것이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불경의 완지를 갖추고 싶은데 지금 이를 산들 또한 무슨 배단이 있겠는가 하였다. 집이 손순효가 아뢰기를 황제가 만약 해청을 구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로 인하여 황제가 사냥을 좋아하는 줄 알게 되는데 지금 처음 정사를 펴시는 때에 곧 불경을 구하신다면 중국 사람들이 전하를 어떻게 볼까 두렵습니다. 인군께서 귀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정도인데 또 불경을 간행하는 데 쓸 흰 닭을 백성들에게 독촉하여 징수하니 백성들이 힘입어 생활하지 못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자도 있습니다. 전하께서 패단이 없다고 어찌 말하십니까? 모름지기 대신들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비께서 세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니 내가 어찌 감히 말하겠는가. 그러나 그대들이 말하는 것도 옳으니 마땅히 다시 대신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0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사옹은 정 유혼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1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김수손 사관한 정은 남윤종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되풀이하여 생각하여 보건대 즉위하신 초기에 먼저 불경을 구하는 것은 성상의 덕을 허물어뜨릴까 두려우니 청컨대 이를 정지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지금 채백이 많지 않은 것도 아니요 약재도 많이 저장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신의 행차 때마다 이것들을 구하는 것은 미리 이를 준비하려는 것이다. 지금 불경을 구하는 것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 또 금일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선왕 때부터 진실로 이미 그리하였던 것이다. 만약 영로에 패단이 있다고 한다면 채백 같은 것은 오로지 패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또 중국에서 불교를 받들기를 매우 정성스럽게 하는데 무슨 해가 있겠는가? 그것을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김수손이 또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간직하고 있는 불경도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어찌 반드시 다시 중국에서 구하겠습니까? 사람이 이르기를 끝마침을 삼가려면 그 점에 달려 있다고 하였으니 선왕께서 즉위하시는 초기에 곧 불경을 구하시는 것이 처음을 삼가는 도리에 있어서 더하다고 하겠습니까? 비록 중국에서 불교를 받든다고 하시나 어찌 사람마다 다 좋아하겠습니까? 반드시 이를 나쁘게 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게 하소서 하자 남윤종 등이 또 아뢰기를 전일에 하교하여 이르시기를 장차 강경도감을 파하겠다고 하시고 지금 다시 불서를 구하시니 도감의 역사를 어느 때 중지하시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정지시키소서 하였다. 채백은 채당 같은 비단을 말한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1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김수손에게 전지하기를 만약 정사에 허물이 있다면 이를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록 불경을 구한들 무슨 해가 있겠는가. 선왕께서 일찍이 불서를 구하셨으나 그 질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이를 구하는 것은 그 완지를 갖추려는 것이다 하고 남윤종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불경을 구하는 것은 이를 간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완지를 갖추려는 것뿐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1일은 갑오 여섯 번째 기사 사관은행 대사관 김순영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거기에 듣건대 강경도감에서 포 50피를 가지고 중국에서 불서를 구한다고 하는데 분격한 마음이 지극하여 감히 입을 다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생각하건대 불시의 가르침은 황당하고 허탄하니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높게 받들고 반드시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닌데
그 복전과 이익을 말하는 것이 모두 굉장히 넓고 지극히 크다는 말은 현시 세상을 속이어 유혹하고 어질거나 어리석은 모든 사람을 얽으며 잡아두려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이 이른바 따로 하나의 단서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얻어들어도 좋기 나라에 복될 것이 없고 그 글을 얻어 읽어도 좋기 백성들에게 이익될 것이 없습니다. 천한만축을 싣고서 유세하더라도 비록 산림에 숨어 사는 선비로서 세상에 뜻이 없는 자도 또한 이를 쓰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인주가 이를 쓰겠습니까? 전하께서 새로 이 보위에 오르시어 날마다 경연에 납시고 겸손하신 뜻이 제때에 미쳐도 혹은 미치지 않은 듯이 하시니 한나라의 시민들이 유신의 교화를 그리고 바라면서 모두 말하기를 전하께서 장차 강경도감을 파하시고 장차 불가를 내치시어 환연히 3대의 성함을 돌이킬 것이다고 하는데 지금 불경을 강행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다시 그러한 책을 고하심으로 신등은 거기에 의혹스럽습니다. 대체로 불씨가 세상을 그르친 것은 전대의 사서에 기록되어 있고 선유의 의논에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를 자세히 말할 겨를이 없으므로 우선 우리 왕조의 이미 그러하였던 고사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께서 불상을 세우신 이래로 우리 세조께서 이르기까지 여러 번 거차를 세우고 부처를 받들기를 더욱 정성스레 하였으나 복으로 보답한 효과가 없었으니 일찍이 3년 상도 지나지 아니하여 국율이 자주 잇따랐으며 연사가 근래 흉년이 들어 근년에 이르러서는 굶주리는 흉년이 더욱 심하여 길가에 굶어 죽는 자가 서로 잇따른데 이른바 나라에 복이 되고 백성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전하께서 황정에 진념하시어 사신을 보내어 백성들을 진휼하시는데 모든 쓸데없는 비용과 긴급하지 않은 사물을 일체 정지하여 파하게 하셨으나 오로지 강경의 역사만을 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체로 장인 170여인이 소비하는 식량이 하루에 5, 6석 이하가 아닐 것이니 한 달의 비용을 계산하면 200석에 가까이 되는데 1,000만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미천을 가지고 이러한 데 허비하는 것도 이미 불가한 일인데 한무에 그러한 책을 머리서 사 오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긴급하지 않은 사무이고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비용이니 새로이 정치를 하는 데는 마땅히 시행할 바가 못되며 금일의 정치에 마땅히 먼저 해야 할 바가 못됩니다. 옛날 당나라의 한유가 불씨의 해를 논하기를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그 글을 불태워버리고 그 거처를 농막으로 만들고 선왕의 도를 밝혀서 그들을 인도한다면 그것도 또한 그의 옳은 일이 될 것이다고 하였는데 비록 능히 이를 불태워버리지는 못할 망정 또한 그에 따라서 이를 사오겠습니까? 만일 이 책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국가에서 구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사에서 간직한 것과 도감에서 간행하는 것으로 진실로 응당족할 것이니 반드시 급급하게 없어진 것을 보충하고 천한만축의 숫자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신등의 마음으로 불경을 간행하는 일은 파할 수 있고 불경을 사오는 일도 정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난번에 일찍이 불경을 간행하는 일을 파하도록 청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 불경을 사온다는 말을 듣고 분한 마음을 스스로 이기지 못합니다. 황당하고 허탄한 불설이 날로 더욱 번창하여 오늘날의 세상을 그르치고 뒤 세상을 잘못되게 할까봐 정이 두려워서 관직이 간관의 이름을 띄지는 않았으나 감히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명하시어 이를 정지시키시고 아울러 불경을 간행하는 일을 파하시어 사악하고 요망한 sự 을 멀리하여 한나라의 사람들마다 그리고 바라는 마음을 위로하신다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김순영 등이 다시 제3 논하에 아뢰었으나 끝내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날 헌납 유문통은 끝내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물러갔다. 천한만축은 책이 1000껜장 만권이 되는 것인데 많은 책의 숫자를 말한다. 성중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손순효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불경을 사오는 일이 불가하다고 논하였으나 윤호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이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니 즉위하신 초기에 먼저 불경을 구한다면 중국에서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가 전지하기를 세조조에 비단 감히 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혹은 불경을 잃는 것을 듣겠다고 원하는 자도 있었는데 지금 어찌 이와 같이 간절히 간하는가 하였다. 손순효가 말하기를 세조께서는 도가 온전하고 덕이 갖추어져 인재를 써서 나라를 다스리셨는데 정치를 하시는 여가에 잠시 희사로서 행하였을 뿐이나 지금의 주상께서는 즉위하신 초기에 진시로 마땅히 정도로서 보필 해야 하는데 선상께서 중국에서 불경을 구하는 것을 보고 어찌 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세종께서 승하시고 문종 초년에 조신 가운데 불사를 간하는 자가 있었는데 세조께서 일찍이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여겼으니 이것은 내가 친히 들은 것이다. 그대들도 또한 어찌 이를 듣지 못하였겠는가? 세조께서 일찍이 불경을 간행하여 완지를 이루려고 하시다가 이루지 못하시고 빈천하셨으니 지금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뿐이다. 또 불경을 사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인데 장차 정치의 해가 되겠으며 그 재물도 또한 백성들의 재물이 아닌데 어찌 나라의 손해가 되겠느냐 하였다. 선순효 등이 또 아뢰기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예의의 나라이고 문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불경을 구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저기야는 초기에 이단의 글을 구하는 일을 어찌 먼저 하는가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된다면 성상의 덕의 무겁고 가벼운 평이 여기에 달릴 것이므로 이것이 신등이 굳이 가나는 까닭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지금 다만 불경만을 사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유교의 경전도 사오는 것이니 중국 사람들이 반드시 불경이라고 하겠는가? 노 대비께서 구하는 바이심으로 그들이 비록 날이 다하도록 감히 간하더라도 나는 끝내 들어주지 않을 것이니 그것을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2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0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예문관 부재학 김지경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장차 불경을 사오는 것이 불가한 일이라고 여러 번 신청해 아뢰었으나 전하께서 선왕의 뜻이고 대왕대비의 명이라 하여 윤호를 하시지 않으시니 신등은 실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신등이 거기에 생각하건대 개체의 임금이 선왕의 뜻을 소술하려고 누군들 마음먹지 아니하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송나라의 철종이 신종의 옛 정치를 모두 회복하였다가 마침내 백성들이 궁핍하고 재정을 탕진하는 지경에 이르러 나라가 번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종이 진시로 신법의 폐해가 이렇듯 참극한 지경에 이를 줄을 알지 못하였다면 신종에게 살아계실 적에 그 이해를 따져 묻지 않고서 소술만을 다행한 것이 어찌 효라고 하겠습니까? 세조께서 석가의 가르침에 뜻을 두신 것은 대개 국가를 이롭게 하고 생민을 복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신민들이 복이 없어 대휴리 서로 잇따랐고 또 해마다 굶주리고 백성들이 곤핍하니 이른바 복이 되고 이익이 된다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조께서 일찍이 이와 같은 것을 아셨다면 그리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에 말하기를 3년 동안 아비의 도를 고치지 않아야 효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풀이한 자가 이르기를 알맞은 도일 것 같으면 비록 종신도로 고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나 알맞지 않은 도일 것 같으면 어찌 3년을 기다리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바로 3년 동안을 기다리지 않고도 고친다는 것인데 선대의 뜻을 소술하여서 이를 고치지 않겠다고만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신등에게 하교하시기를 지금 불경을 사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읽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왕대비의 명의심으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하께서 계획하시는 바는 바로 대왕대비께 품질을 받는데 대왕대비의 처분이 곧 전하의 일이십니다. 옛사람이 말이 있기를 임금은 쟁신이 있어야 그 나라를 잃지 않으며 아비는 간쟁하는 아들이 있어야 불의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전하께서 대왕대비에 대하여 신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수를 사오는 것이 과연 전하의 뜻이 아니라면 어찌 이를 간쟁하시지 않으십니까? 전하께서 간쟁하신다면 어찌 뜻을 돌이키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또 대가는 인주의 이목이니 그들이 아뢰는 말은 공의가 아님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왕이 오르신 이래로 허심탄회하게 신하들을 인견하시니 원근의 사람들이 목을 길게 뻗고 눈을 부비면서 태평의 정치를 기다리고 바라는데 지금 대간에서 여러 번 불과한 것을 아뢰었으나 전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누구인들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또 하교하시기를 이 일이 무슨 패단이 있겠느냐고 하시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재물을 쓰는 도리가 만약 그것이 옳은 것 같으면 비록 저장한 것을 죄에다 써버려도 괜찮지만은 만약 그것이 옳지 않은 것 같으면 그것이 비록 들끓 하나라도 옳겠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작은 행동을 삼가지 않으면 마침에 큰 덕에 누가 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그 끝마침을 삼가려면 처음부터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새로이 천명에 복종하시니 지금은 바로 끝마침을 도모하려는 처음의 때이고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작은 일을 하는 때이니 어찌 패단이 작다고 하여 새로운 정치에 누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대저 글을 읽고 옛것을 배우는 것은 비단 그 장구를 외우고 말하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를 행하려는 것이니 필구에게 있어서도 또한 그러한데 함류의 천하의 국가를 다스리는 자이겠습니까? 전하께서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서 옛 성현의 글을 보시는데 석시의 가르침을 말한 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시의 가르침이 틀끌 하나라도 이익이 되는 점이 있다면 성현인들 어찌 이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자가 말하기를 부시의 말이 양자 묵조와 비교하여 훨씬 사리에 가까운 것이 그 폐해가 더욱 심한 까닭이다 라고 하였으니 배운 자가 마땅히 음성 미색과 같은 것을 멀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것들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성현의 글을 보시기를 좋아하시니 마땅히 생각하시는 것도 이단을 구별하여 사슬을 물리치고 정체의 근본을 맑은 데에 내려고 하실 터이니 진실로 읽어보시는 것이 성현의 글이라 하지만 그러나 사슬이 혹간 이를 썩는다면 비록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 신등으로 하여금 천은 만어를 진언하게 하신들 지도에 무슨 보탬이 되겠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결단을 내리시어 의심하지 마시고 빨리 내리신 명령을 거두신다면 국가에서 심히 다행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였다. 신청은 임금이 듣는 것이다. 계체는 선대의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고 소술은 이어받아 행하는 것이다. 신법은 중국 송나라 신종의 왕 안석이 만든 부국강병책이다. 균수법, 시역법, 모역법, 청묘법, 보갑법, 보마법이 그 주 내용이다. 쟁신은 강쟁하는 신하를 말한다. 성중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0일 을미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서 맹자에서 좌우에서 모두 어질다고 하더라도 가하지 않다는 부분에 이르러 시간관 김계창이 아뢰기를 인주가 사람을 쓰는 것은 살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주가 사람을 고를 때를 당하여 모름지기 좌우 근신과 여러 대부와 나라 사람들의 연운을 써야 하는데 이를 살피는 때에 따라 이르러 인주의 마음이 능히 저울과 같이 공평하지 못하면 사람의 경중을 구별하지 못할 것이요 능히 거울과 같이 바르지 못하면 사람의 아름답고 추한 것을 식별하지 못할 것이니 그렇다면 인주의 마음 쓰심이 공평한 것이 곧 사람을 알아보는 요체입니다. 하였다. 또 좌우에서 모두 죽일만 하다고 한다는 부분에 이르러 김계창이 또 아뢰기를 조정의 제도에서 검상사를 설치한 것은 장차 사죄를 상세히 복심하여 잘못 시행하는 형벌이 있을까 염려한 것인데 지금 그 관사는 있어도 그 일을 맡아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이 일찍 이윤대할 적에 이를 아뢰었던 것이니 원컨대 체납하여 주소서 하였다. 강이 그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예문관에서 상서하였는데 간하는 자는 나더러 대왕 대비에게 청해 보도록 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대비께서 친히 세조의 유교를 받으시고 완지를 갖추신 뒤에라야 그만두시고자 한다. 내가 이미 2번 아뢰었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는데 어찌 감히 다시 청하겠느냐 하니 김계창이 말하기를 불경은 세조조의 중에 널리 구하여 이미 다 간행하였으므로 신등은 거의 완전히 이룩되었다고 생각하니 반드시 중국에 다시 구할 거 없습니다.
하고 금토관 최숙정이 아래게라 불경을 사오는 것이 비록 대비의 뜻이라 하지만 중국에서 어찌 전하가 고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말이 옳다. 그러나 대비께서 윤호하시지 않으시는데 또 어찌 감히 청하겠는가. 그것을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2일 얼미 일곱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래기를 윤광비의 처가 남편의 상복을 입고 있는데 정자주가 죽은 남편의 사촌이라 하여 그 집에 드나들었고 정자주의 처 이씨는 자기 오빠 이중원을 초치하여 이를 간통하도록 하였습니다. 윤광비의 처가 거절하고 따르지 않으니 정자주의 처가 곁에서 이를 꼬여서 실절하게 하여 행동이 창기와 같게 되었습니다. 정자주는 능히 집안을 다스려 바로잡지 못하고 이와 같이 엄난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 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정자주와 그 처를 잡아서 추국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2일 얼미 여덟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래기를 삼가의 죄수인 관노 김록이 그 아내의 주인인 김숙치의 아내 분비를 간통하여 딸을 낳은 죄는 유리 참형에 해당하는데 사건이 비록 사유를 거쳤다 하더라도 완전히 석방할 수가 없으니 청근대 극변의 관노로 붙이고 분비도 또한 다른 도의 관비로 붙여서 뒷사람을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과 일개주 상선포 염진유 송림원 원중실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3일 병신 네 번째 기사 내이원정 증흥지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3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의경 묘의 추승제는 성상께서 명하시어 문소전의 진행대제의 예에 의하게 하였으나 지금 문소전의 진행대제를 상고하니 양과 대지가 없고 다만 소문을 사용합니다. 지금 추승제를 처음으로 행하는 대제이니 청건대 되례를 사용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대례는 나라 제사에 소를 통째로 바치던 일이다. 원래 소, 양, 돼지를 아울러 바치는 것을 대례라 하였으나 뒤에 소만 바치는 것을 일컫게 되었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3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래기를 금년에는 신롱한 것이 너무 심하여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염려되므로 이미 서울과 외방으로 하여금 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들이 고을을 지나가는 사객을 만나서 연음하기를 풍년과 다름없이 하며 또 절도사 우호 등이 습진한다고 핑계하고 기생이 있는 고을에 이를 오랫동안 머물면서 잔치하고 즐겨서 비용이 작지 아니한데 관찰사도 또한 이를 보통의 일로 보고서 별로 금지하지 아니하니 심히 불가한 일입니다. 지금 삼도로 가는 분대로 하여금 아울러 규차를 더하게 하고 또 다른 도에도 이문하여 엄하게 금지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3일 병신 일곱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3일 병신 여덟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래기를 예문관의 권한으로 가당한 자를 이미 30인 뽑았으나 대개는 모두가 직질이 높아서 유품의 권원이 생기면 5품인자를 제수하고 5품의 권원이 생기면 3, 4품인자를 제수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낮추어 제수되니 권리하는 뜻이 없습니다. 지금 마땅히 신고의 문신 가운데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를 의정부 6조와 같이 골라 뽑아서 장부에 기록하여 권론이 생기는 데 따라서 보충하여 임명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3일 병신 아홉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4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의경왕을 추존하여 온문 의경왕으로 삼았다. 임금이 면복을 갖추고 백관을 거느리고 인정전의 뜰에 나아가서 영성부원군 최항의
보내어 옥책을 의경묘에 바치고 영의정 윤자 오늘 보내어 금보를 의경묘에 바치게 하고 여러 관사에서 이론식 이를 따른다. 그대로 향례를 행하였다. 여러 관사에서 이론식 그대로 배제한다. 그 책문에 이르기를 공경이 큰 덕이 있는 이가 그 알맞은 자리를 반드시 차지해야 하며 유명의 차이가 없으며 지극한 효도는 마땅히 그 어버이를 높이는데 어찌 감히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하게 하겠습니까? 이에 추승하는 전례를 거행하여 이에 귀미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의경 세자께서는 거룩하고 신령스러움이 말할 수가 없으며 온화하고 예절이 맞는 성질을 이루시어 일찍이 월랑의 지극한 자리에 계시니 동방의 발길상을 보였고 유밀의 기틀을 크게 넓히었습니다. 뒤에 어리석은 자가 대통을 이어받아 쌓아 올린 공이 지극함을 생각하니 어찌 특수한 휘칭을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휘는 큰 소원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책보를 바치고 존호를 온문 의경왕이라 올립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조그만 정성을 헤아리시어 빛나게 돌아보시기를 바라며 홍호의 빛남을 받으시어 큰 미덕을 오로지 새로이 하시고 큰 복을 끝없이 내려주시어 홍업을 더욱 영구하게 하소서 하였다. 발상은 천명을 받아 임금이 될 징조이다. 유밀은 넓고도 편안한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4일 정리후 두 번째 기사. 온문 의경 왕에게 올리는 악장. 악장은 초혼에 이르기를 밝으신 우리 임금께서 총명하시고 거룩하시고 슬기로우시네. 네. 발상을 동방에 보이시고 후사를 깨우치고 도우시네. 이미 희호를 높이시니 내용과 형식이 잘 갖추어졌네. 만세 천세토록 우리의 종묘 제사를 누리소서 하고 아흔에 이르기를 상제가 성조를 돌보시어 동방을 진무하셨네. 쌓은 상서가 나타나니 월랑을 온전히 낳으셨네. 연못같이 깊고 옷같이 너그러우며 학업이 날로 발전하셨네. 높이 세자의 자리에 계시어 효도하심이 삼조에 높으시네. 군사를 진무하고 나라를 돌보시며 종사를 주장하시네. 덕을 쌓고 인이 깊으시어 뒷사람에게 내려주심이 넉넉하네. 이에 지금의 아름다움을 이르러 큰 천명이 새로워지네. 하고 종헌에 이르기를 상제께서 동방을 도우시고 성주를 돌보시어 상서가 나타났네. 위대한 우리 왕의 덕이 성하시네. 위대한 월랑께서 동궁의 자리에 계시니 밝고 밝음이 잇따라 덕이 날로 번창하네. 위대한 우리 왕의 덕이 성하시네. 나라를 감독하고 군사를 진무하는 일을 맡아 가까이에서 임금님의 정치를 도우시고 삼조를 정성스레 받들어 아름다운 소문이 빛나시네. 위대한 우리 왕의 덕이 성하시네. 여경을 기르시고 후왕을 깨우치시니 휘호를 취존하여 보책이 떨치네. 위대한 우리 왕의 덕이 성하시네. 온전한 복을 두터이 하여 끝없이 내려주시니 만세토록 길이 광명이 뻗치네. 위대한 우리 왕의 덕이 성하시네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4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백간의 할애를 받고 이어서 반사하였다. 그 할애하는 전문에 이르기를 죽은 자를 산자와 같이 섬기시니 선조를 받드는 효도가 너무나 돈독하시며 어버이를 크게 높이시어 이에 추승하는 의식을 거행하시니 기쁨이 신과 사람들에게 넘치고 종사가 종묘와 사직에 뻗칩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어진이를 깨우쳐 능히 뒤를 잇게 하시고 용명하고 거룩한 이가 크게 이어받으시니 충만한 국운을 지속시키고 수성하시어 거듭 빛나는 국운을 크게 진무하셨습니다. 물건을 갖추고 예를 다하여 삼가 높은 휘호를 드리고 이따라 이러한 용례를 알맞게 거행하니 더욱 온전한 복이 모이는 것을 누립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지나치게 노둔한 자지로서 외람되게 태사에 있으니 춤추고 기뻐 날뛰면서 정은 실로 연하하는 데에 깊습니다. 요구하도록 귀령의 수를 누리시도록 항상 축원하겠습니다 하였다. 그 반사하는 교서에 이르기를 효에는 어버이를 높이는 일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며 예에는 왕으로 추존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내가 미오말의 몸으로서 큰 왕업을 이어받았는데 비록 정통의 왕계가 중하다고 하나 어찌 사언을 감히 잊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돌이켜 생각하건대 의경 왕께서는 어진 자제로서나 적장자로서 종묘의 제사를 주장하고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였으나 갑자기 빈천하시었으니 그 원통한 마음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아직도 존후를 추승하는 예를 바로잡지 못하여 환을 품은 것이 더욱 간절하였던 것을 헤아려서 이에 골전을 거행하고 이에 떳떳한 전장에 따르는 바이다. 삼가 존호를 온문 의경왕이라 올리고 이어서 성대한 예를 거행하니 어찌 너그러운 언전을 거행하지 아니하겠는가. 이달 24일 새벽녘 예전에부터 모반 대형 모반한 것, 자손으로서 조부모나 부모를 모살하거나 구매한 것, 처적으로서 지 아비를 모살한 것,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것, 모고 살인이나 고독, 연매한 것과 다만 강간, 강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다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주겠다. 이에 희효를 칭하고 이에 이미 용례를 이루었음을 고하니 이에 홍은을 미루어 마땅히 은택을 사방에 펴서 젖게 할지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는 것이니 마땅히 그리 알라 하였다. 태사는 재상의 자리이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4일 정류 네 번째 기사. 고 의학 교유 김극의 처 홍씨가 상서하기를 역적 이시에의 잔당인 산호 오을미 동마지지 등이 우리 지금 동부의 연화방에 살고 있고 산호 불경이 지금 강화에 살고 있으니 청컨대 이를 체포하소서 하는 임금이 도승지 정효상에게 명하여 홍씨를 빈청에 불러오게 하여 그 정상을 신문하게 하였다. 홍씨가 말하기를 남편 김극이 영안북도의 교유로서 이 시애에게 죽음을 당하였는데 지금 그 원수를 갚고자 원합니다. 또 남편이 몸에 지녔던 물건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하는 임금이 이를 불쌍히 여겨서 쌀콩 아우로 내석을 하사하고 명하고 또 영한두 관찰사에게 하사하여 김극이 죽을 때 잃어버린 물건들을 징수하여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4일 정료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래기를 외인 가운데 관에 도착한 자가 오랫동안 머무르려고 꾀하여 가져온 물건들은 그 값을 갑절이나 올려서 즉시 화매하지 않고 여러 날 동안 그대로 머무르니 마땅히 관은 통사로 하여금 이를 독촉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과 같이 일부러 머무르는 자가 있으면 관은 통사가 이를 조사하여 다스리고 용서하여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삼포의 사무욕을 금지하라는 교지를 여러 번 일찍이 받아서 엄하게 건방을 더하는데 제포 첨사와 웅천 현감 등이 놓아두고서 장사 아치를 봐줘 마음대로 무역하게 하니 청컨대 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적발하여 국문해서 아래게 하소서. 또 울산 동네 웅천은 모두 외선이 하륙하는 곳이니 금후로는 위 항목의 갖고 오래 내려가는 장사치에게는 노인을 발급하지 마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서 강을 끝마치니 시간강 임사홍이 아뢰기를 그늘에 대간에서 불경을 사오는 것에 대하여 간하기를 매우 간절하게 하였으나 전하께서 따르지 않으셨는데 대간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 공론이니 들어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간언을 따르시고 어기지 않으시니 중에서 눈을 비비고 다스림을 바라보는데 오로지 이 한 가지 일만은 윤호를 받지 못하니 여러 신하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비께서 세조의 뜻을 봉행하시려고 하는 것일 뿐이므로 경세가 곤란하여 이를 따르는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근래에 이 유인을 황희도에 보내어 간경도감의 미곡을 수송하도록 독촉하는데 금년은 흉년이 들어서 민가에서 곡식이 귀하므로 만약 능히 마련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반드시 독촉하고 힐책하기를 더할 것이요 가령 쉽게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전수하는 패단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니 청근대 이를 정지하게 하소서. 또 근래 경사로 인하여 집사한 사람들이 은택을 희망하고 여러 번 사유를 내려서 죄가 있는데도 요행이 면한 자도 또한 많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살피고 생각하여
시행하소서. 신은 어려서부터 글을 읽어서 항상 충성하고 효도할 것을 마음먹고 있는데 금일에 이르도록 한 가지 일도 다스리는데 도움을 드린 것이 없으나 다만 경연에서 시강하여 그의 임금을 요임금, 수임금, 순임금처럼 만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도다 하였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상의원정 윤귀산 등이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5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6일 기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중궁이 한 명의 집에 거동하니 승지 주서 사신 각각 일원과 여러 관사에서 각각 일원이 어가를 수행하였다. 북쪽 마당의 장전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중궁은 서쪽에 앉고 붉은 칠을 한 어상에 앉는다. 부인 민씨는 동쪽에 앉고 검은 칠을 한 평교 위에 앉는다. 친족 부인 62인이 모시었다. 한 명이가 들어가서 선언을 마치고 나와서 바깥으로 나아가 잔치에 나아가고 의가를 수행한 종친 제추와 한씨 민씨의 족친 100여인이 이에 참여하였다. 임금이 원상 홍윤승을 보내어 선언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잔치가 파하니 중궁이 한 명에와 그 처에게 의복을 각각 한 벌씩을 한보와 신주의 처에게 단견 각각 한 필씩을 잔치에 모신 족칙 부인들에게 견 한 필씩을 하사하였다. 중궁이 환궁하니 한명회와 족친들이 어가를 따라서 예고하여 사언하였다. 장전은 임시로 꾸민 임금이 앉는 자리이다. 구름 차이를 치고 휘장으로 사방을 둘러막고 바닥을 높이고 별문석 채화석 따위로 자리를 펴고 좌석을 꾸몄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6일 기한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6일 기한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전지하기를 영릉의 도국 안에 임원준이 그 범위를 살펴서 정하여 표를 세운 곳에는 경작을 금지하게 하소서 하였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6일 기한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복시정 신환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1월 2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사관은 행 대사관 김순영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거기 듣건대 임금은 백성들을 어뜸으로 삼고 백성들은 먹는 것을 어뜸으로 삼으며 하늘의 천리를 아는 자도 왕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밝은 제왕은 곡식을 중하게 여기고 용도를 아끼며 일찍이 낭비하여 재물을 손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생산하는 자는 많고 먹는 자는 적으며 만드는 자가 빠르고 쓰는 자가 느린 것이니 나라를 풍족하게 하고 백성을 넉넉하게 하여서 나라의 큰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도리가 아님이 없습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정치는 백성들을 무양하는 데에 두시고 묵은 패단을 다스리 없애시어 이익을 크게 일으키시며 지나치고 쓸데없는 비용을 헤아려서 줄이지 아니함이 없으신 것은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베푸시려는 뜻이 지극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나 쓸데없고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승리를 공양하는 일이나 불서를 조각하여 만드는 일과 같은 것은 모두 아직 준비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든 해에 있어서도 또한 반드시 이와 같이 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흉년이 든 해이겠습니까? 지나간 해에는 크게 흉년이 들어서 남도의 백성들이 굶주려서 죽거나 유리하는 등 이곳저곳에서 모두 그러하므로 바야흐로 진율 교제하는 일이 긴급한데도 허탄한 가르침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그치지 않으며 해마다 들어오는 미고기 전에 비하여 반드시 줄어드는데도 승도, 인도, 공장이 쓸데없이 먹는 것이 옛날과 같으니 나라의 용도가 혹시 줄어들거나 백성들의 식량이 혹시 소모되는 것이 반드시 이런 것에서 말미암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니 그게 두렵습니다.
신등이 삼가 중앙과 외방의 사사 가운데 공가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계산하니 모두 8곳인데 부처를 공양하고 중들을 공양하고 아울러 해마다 바치는 수요가 대개 1년의 비용으로서 거의 800여석에 이르며 상공 이외에도 또 별공이 있으며 또 해마다 소금 250석을 지급합니다. 심지어 강경도감에 지용되는 숫자까지 1년에 1천 수백석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니 그 비용이 비록 본 도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모두 우리 백성들에게서부터 취하는 것인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솟아나는 물건들이겠습니까? 더구나 풍조창에서 달마다 쌀 35석을 보내는 것도 달마다 보내는 것 이외에 또 따로 월봉을 지급하는데 나라의 창림이 아니라면 어찌하여 신등이 또 아뢰겠습니까? 사사 가운데 전지를 받은 것이 43곳이요 전지가 8,300여 결인데 그 가운데 백성들에게 취한 것도 또한 작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저축한 것이 얼마 되지 않고 중해의 경비가 얼마 남지 않은 때를 당하여 굶주려 죽거나 유리하는 백성들이 몇백 명인지 알지 못하는데도 아직도 헤아려서 줄이지 아니하고 백성의 천리를 가벼이 여겨 황당하고 무익한 일에 비용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말하기를 한 나라의 대창림의 저축을 가지고 조금 비용으로 쓴들어도 어찌 없어지고 부족한 일이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대체로 재물의 용도는 수가 쌓이면 일량이 되고 수와 양이 그치지 아니하고서 일만 균에 이르며 되가 쌓이면 말이 되고 되와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만석에 이르는데 일천일 동안 저축하여도 부족하나 1일 동안 허비하는 데는 남음이 있으니 어찌 그것을 적다고 하여 우리 백성들의 지고를 쓸데없이 낭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천지가 재물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다만 이와 같이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한 곳에서 후하게 하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야시나 매실 가운데 많이 달린 것은 내년에는 쇠약해질 것이니 천지에서도 능히 양쪽으로 여유가 있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사람의 일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치문을 숭상하여 받으려고 한다면 백성들에게도 미처 그리 할 겨를이 없을 터인데 백성들이 변들면 나라의 근본이 위태로워질 것이니 국가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옛 사람이 이르기를 바람과 먼지가 다시 일어나면 서리와 우박이 거듭 이른다고 하였는데 사미가 간과를 받을 수도 없으며 사탑이 기근을 물리칠 수도 없을 것이니 신등은 이로써 치문을 과하여 공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더욱 알겠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성령께서 결단하시어 승리를 공양하는 비용을 일제 도태하여 줄이고 빨리 강경도감을 파하시고 그 비용을 옮겨서 남도의 백성들의 다 끊어져 가는 목숨을 살리신다면 곧 지극한 덕치의 큰 정사와 임금의 백성을 어뜸으로 삼는 도리가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사를 공경히 하여 신의가 있게 하고 용도를 전략하고 사람을 아낀다 하고 또 이르시기를 이단을 공격하면 해로울 뿐이다고 하였으니 대체로 이단은 공격할 수가 없으며 재물의 용도는 아끼지 아니할 수가 없으며 백성들은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감께서 이미 강하여 밝힌 것을 신등이 감히 이로써 말씀드리는 것이나 이것은 신등의 말이 아니고 곧 한나라 사람들의 말입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전하께서 재택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예, 수는 한 양의 24분의 1 단위이다. 균은 1균은 30근이다. 지고는 노고하여 얻은 수익이다. 치무는 불교이고 사미는 불교의 중을 말한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7일 경자 네 번째 기사 대왕 대비가 숭문당에 나아가니 원상 승지 등이 들어와서 정사를 아뢰었다. 우 승지 이 수문이 아뢰기를 수완의 제수인 중 설봉이 중 학중이 나는하였다고 무고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반주하하면 참 부대시에 가산을 정몰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율은 그렇다고 하지만 사형을 감형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이 수문이 아뢰기를 이와 같은 죄는 마땅히 율대로 해야 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다만 교형에 처하고 가산을 정몰하지는 것은 면제하도록 하라 하고 또 전지하기를 근래의 대감과 경영관이 여러 번 불경을 사오는 일이 불가하다고 말하였으나 나는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세종께서 승하하시고 문종께서 즉위하였는데 불사를 파하자고 가한하는 자가 있었고
심지어 중을 보면 문득 때리는 일까지 있었으므로 세조께서 이를 듣고 매우 유감스러워하였다. 지금 불경을 구하는데 세조께서 일찍이 그 원지를 갖추려고 하시다가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따르는 것뿐이다. 빈천하신 지 얼마 아니 되어서 갑자기 중지하도록 간하니 내가 매우 통분하고 민망하게 여긴다. 또 말하는 자들이 불교를 사도라고 하는데 무엇으로서 그런 줄을 알고서 말하는 것인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7일 경자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7일 경자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영수궁, 자수궁, 수성궁, 덕수궁에 공상하는 떡은 그것을 모두 당분간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8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8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사직제의 엄복은 그것을 의정부에서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8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수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29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30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30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30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서 맹자에서 어떤 것을 남의 말을 안다고 합니까? 하는 부분에 이르러 시간관 김계창이 아뢰기를 맹자 때에는 양자 묵자가 함부로 행해지니 이른바 치우치고 방자하고 사악하고 숨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유가 말하기를 부처와 노자의 해는 양자 묵자보다 더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더욱 물이 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건자의 대간에서 불서를 사오는 것에 대하여 간하였으나 성상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니 신등은 실망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시의 말은 음성, 미색과 같이 쉽게 사람을 기쁘게 하므로 만약 한번 그 책을 보면 점차적으로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양나라 무제는 불교를 지독하게 좋아하여 심지어 종묘의 희생을 면하고 대신하게 하였고도 혹은 제수를 대하면 눈물을 흘리고 용서하여 주는 등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은 지극하였으나 마침내 대승에서 굶어 죽는 데 이르렀습니다. 초황 영도 또한 그 설을 좋아하다가 능히 끝마침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시의 설이 정치에 해가 되고 일에 해가 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살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2월 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2월 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영승부원군 최향이 진언한 문사가 훌륭한 자로서 사제감정 임사홍 남학교수 박시영 진사 하형산 충천위 박근 고승군수 최응현 훈련참군 백궁함을 아뢰니 이조병조에 전지하기를 허형산 박근 백궁함은 권론이 생기거든 서용하고 임사홍 박시영 최응현은 임기가 차서 재임할 때 우대하여 전전시키라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2월 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2월 1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정청에 전지하기를 이보다 앞서는 주위를 비밀리 하여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개가 아무 관직이 될 것을 미리 알고 그 직임을 대신하고자 하니 이것이 옳은가 하니 판서 이극증이 아뢰기를 전례는 모두 주위를 반드시 통에 넣어서 봉해 가지고 출납하였기 때문에 비밀리 하여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예에 의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자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2월 1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이정을 월산대군으로, 홍상을 승덕대부 의빈부 의빈으로, 유건을 통정대부 성균관 대사승으로, 이극기를 통정대부 수 강원도 관찰사로, 조건을 가선대부 전주 부윤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2월 1일 갑진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서 강을 마치자 시감강 김계창이 아뢰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노노 맹자를 완전히 배우면 육경은 배우지 않아도 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상께서 이미 논어를 읽으셨고 지금 맹자를 읽으시는데 이것에서부터 또 다른 책에 들어간다면 혹시 전에 강한 글을 잊어버릴까 두려우니 청컨대 지금부터 혹 5, 6일이나 혹은 10일 만에 논어 한 편을 겸하여 읽도록 하소서 하였다. 성종실록 국원 성종 2년 2월 2일 을사 첫번째 기사. 성균생원 한명보 등이 상서하여 대사성 이극기를 머물러 두도록 청하니 전지하기를, 유생의 말은 비록 현재라고 하지만 한 가지 일에 얽매일 수는 없는 것이다 하였다.